제95강입니다. 동사물권 변동 그리고 물권의 소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이 부동산 물권 변동이었죠. 중요한 거죠. 근데 물권 변동에는 동사물권 변동도 있어요. 그런데 동사물권 변동도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 행위에 의한 것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물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동산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부동산하고 단적으로 비교한다면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등기가 공시 방법인데 대하여 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인도가 공시 방법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점유 취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내가 냉장고를 백화점에서 샀다 그랬을 때 그 냉장고가 내 집에 안에 들어왔을 때 인도 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 배달 받았을 때 그게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인도 태양은 모양이라고 말입니다. 애는 네 가지가 있어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반환 청구권의 양도인데 먼저 전체적으로 말해본다면 현실의 인도는 준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아니에요. 현실은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준법률행위 중에서 사실행위라는 거 있었죠. 그런데 대하여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거는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의사표시. 현실의 인도는 현실적 점유의 성립입니다. 냉장고를 인도받았다, 시계를 인도받았다 이겁니다. 간이인도는 양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의사표시만으로 인도 효과가 생깁니다. 아주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현재 갑의 소유 동산이었는데 을이 그거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즉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갑이 을한테 빌려준 그 동산을 을한테 팔아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시킨다 했을 때는 빌려 쓴 시계를 갑한테 반환하고 갑이 다시 판 시계를 을한테 주고 이런 거 안 하고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점유 개정은 반대로 갑이 을한테 시계를 팔고 자기가 계속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 요게 개념 정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간이인도는 양도 전후를 통해 가지고 양수인 을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점유 개정은 양도 전후를 통해 가지고 양도인 갑에게 점유가 인정된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빌려준 물건을, 예를 들어서 갑이 A한테 빌려준 물건을 그대로 B한테 팔아먹고 현실의 인도 없이 B한테 팔아먹고 B에게 소유권을 취득시킨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에 있어서는 인도가 필요 없다. 여러분 마치 그거는 187조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 변동도 법률의 규정에 관한 경우에는 등기 필요 없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점유 취득 시효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신의 원칙 이것도 인정이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공신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신의 원칙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갑이 을한테 시계를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을이 점유자인데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을이 이거 내 시계다, 을이 이거 내 시계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이죠. 이랬을 때 병이 을의 시계인 줄 알고 그거를 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점유 취득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었다. 그러니까 을은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병은 그런데 을이 주인인지 알았어요. 잘못도 없어요. 과실도 없어요. 이랬을 때는 갑이 병에 대하여 시계를 돌려달라 이런 말 못한다. 다시 말하면은 병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걸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언제 얘기했냐면은 이것도 원시 취득이다. 다시 말하면은 갑의 소유권을 이어받은 거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인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점유취득을 해야 됩니다. 즉 이때의 점유취득은 병의 점유취득을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병의 점유취득에는 현실의인도, 간이인도, 그리고 반환청구권의 양도 이 세 가지는 들어가는데 점유계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선의취득의 요건이 되지 못한다. 네 가지 중 그러니까 현실의인도, 간이인도, 그리고 반환청구권의 양도 세 가지는 되고 점유계정은 안 된다라는 거 확실히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물권의 소멸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물권의 소멸 원인에 있어서는 일반적 소멸 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걸 들 수가 있습니다. 목적물의 멸실, 더 말할 필요 없죠. 소멸시효, 제한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면은 물권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포기는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건이고요. 그리고 공용징수, 혼동. 여러분, 공용징수는 물권의 취득 원인도 되고 소멸 원인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가 나가다 보니까 그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공용징수가 됐습니다. 이랬을 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유권 취득 원인,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멸 원인이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혼동은 사건이고 절대적 소멸입니다.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혼동이 되겠습니다. 혼동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권의 혼동, 이 소멸 원인은 특별히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혼동이라는 것은 양립할 필요가 없는, 두 개를 놔둘 필요가 없는 이 두 개의 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그걸 혼동이라 하고 그중 하나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 있습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이랬을 때는 원칙